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시즌 4 71화로 찾아왔습니다. 단지는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회원님들, CTOCL 9단지입니다. 제가 사실 CTOCL 같은 경우에는 6단지, 8단지를 해드렸고 바로 옆에 들어갔던 송도 역세권이죠. 레미안 센트리폴도 근 2년 됐죠. 이제 걔도 해드렸고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라든가 주변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CTOCL의 9단지를 갖다가 해드릴 상황이 됐네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특이한 거는 CTOCL 그전 단지들에는 단지명에 부제목이 안 붙었었는데 얘는 오션파크뷰라는 걸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쪽에 항공 VR이 있어요. 이쪽이 하경역 쪽이고 바로 앞에 단지 앞쪽에 그랜드파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란 말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부동이겠지만 이쪽 바다 쪽을 전망하게 됩니다. 이 바다 쪽을 전망하게 되는 게 바로 앞쪽에는 학교용지예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아마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이거 학교용지. 왜냐면 초등학교는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시설 뭐 들어가 있고 옆에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다 조망. 앞쪽에 있는 거 이건 유수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얘가 49층이잖아요. CTOCL이 보통 46층 이상들이거든요. 단지들이. 제가 그냥 그중에 해줬던 애들이. 얘도 뭐 49층 되기 때문에 멀리 인천대교도 보이고 바다도 높은 곳에서는 보일만 하다. 조망이 좋기 때문에 오션이 보이기는 하잖아요. 좀 멀지만. 그래서 오션뷰이자 파크 바로 옆에 그랜드파크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체 공원도 넓은데 단지 내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오션파크뷰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얘에 대해서 기본 정보 알아보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인천 전반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 생각이에요. 특히나 오늘 제가 찍는 날이 8월 25일인데 오늘 연수구 쪽에도 발표가 하나 났죠. 여기가 용현하기. 옛날에는 제가 이거 학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다 분양이 돼서 학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이쪽에 근데 청학역 들어서는 이쪽 연수구 동춘, 연수동 여기 있는 아파트들 선도지구 지정됐죠 오늘. 그것도 오늘은 조금은 말씀드릴 거예요. 따로 다뤄드릴 건데 여하튼 여러 의미로 좀 봐야 되는 단지인데 일단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학에서 용으로 환승. 다 아시겠지만 제가 CTOCL 8단지라든가 이런 애들 해드릴 때만 해도 청학역이 발표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 보시면 지금도 뭐 내리지 않았으니까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약 청학이 날아오른다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죠. 뭐가? 청학역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학에서 용으로 환승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썼습니다. 원래 용현학익인데 그때 용은 용용자고 학은 학학자거든요. 물론 학도 예쁘지만 용이 좀 더 뭔가 센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학역 발표에 따라서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이쪽 지역에 들어간 단지들이 학에서 용으로 환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졌다는 얘기죠.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줄평 적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 투자성 보면요. 1949세대짜리 단지입니다. 근 2000세대. CTOCL 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다. 나머지 단지들도 크긴 해요. 전체 13,000여 세대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작은 신도시급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변에 새로 들어가는 단지를 합하면은 훨씬 더 큰 규모인데 그 중에서도 근 2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단지 규모 면에서 투자성이 있고요. 핵심 단지죠. 용현하객지구. 제가 청학역이 발표되기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에서도 이 용현하객지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천은 대도시고 따라서 이쪽 원도심이잖아요. 1호선 라인 따라서 부평하고 여기 간석 요렇게가 원도심을 갖다 이루고 있거든요. 인천은 인구 300만에 무시할 수 없는 대도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산도 넘어섰고. 근데 여기 이 원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청라 쪽에 있긴 하죠. 근데 청라도 시간이 오래됐고 여기 루원가정 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기 용현하객보다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용현하객 들어가고 송도역세권 얘기할 때 뭐 어디 변두리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변두리 아니라고 인천에서. 따라서 원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에 들어가는 신축 단지란 말이에요. 핵심 단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청학역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32년 정도 예정이죠. 물론 조금 밀릴 수도 있죠. 항상 철도란 게 그렇지만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곳에 들어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입니다. 하객역이 있어요. 수인분당선이 있는데 얘가 원래 노선이 있고 역만 개설하는 거였죠. 근데 약간 밀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해드릴 때 제가 26, 27년이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또 밀려서 28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역이 있죠. 수인분당선도 지나가고 GTX-B를 환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환승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쪽 연수구 쪽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환승 연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9단지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가 아까 보셨던 그랜드파크 그리고 요거 유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학역이 대충 요쯤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뭐 공원이니까 대충 걸면 될 것 같고 여기가 8단지를 가로질릴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한 800m권 정도 단지 내부까지는
대략 800m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뭐 가로지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아주 가까운 최국사권을 볼 수는 없지만 하객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만한 단지는 아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선 6, 7, 8단지가 좀 더 여기에 가까운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단지고 그 다음에 역세권으로서의 면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하방 경제성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6, 7, 8단지 전부 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분양가는 좀 올랐습니다. 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단지죠. 일단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특히나 청약 개설 이후로 유명한 학익에 대해서. 물론 송도분들은 청약 개설에 대해서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잘 돼야지 송도국제도시에 더 큰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하튼 청약 관련해서 용현 학익 쪽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도지구 지정된 연수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얘도 다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기타 화제성, 인천 상승. 인천은 언제 상승하냐 항상 그러셨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상승할 거 말씀드렸잖아요. 청라부터 시작해서 검단 이런 쪽에서 쭉쭉쭉 영향을 받을 거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건 송도 G5 영상에서 인천 전망을 갖다가 올해 초 해드렸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드렸어요. 오늘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인천이 확실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도 이런 신축단지 들어간 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가 상대적으로 싸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분양가 조금 올랐지만. 자, 기본적인 정보들 좀 더 빠르게 볼게요. 단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31일날 특공이 있고요. 1, 2일날 9월달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교통은 하긴역 좀 전에 말씀드렸죠. 28년 개설이고 청역이 있습니다. 청역이 좀 더 중요해요. GTX-B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2년 예정. 몇 번 밀린 거죠. 그래서 32년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적어도 32년이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1949세대 중에 특공이 943세대, 일반 1000세대가 조금 넘는 1006세대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물량이죠. 최고 49층 9개동이 들어갑니다. 조감도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앞에는 여기 학교, 그리고 여기는 그랜드파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쪽 전면동들은 당연히 오션뷰 조망이 강할 것 같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도 사선으로 어느 정도는 고층일수록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 어차피 그랜드파크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들도 꼭 오션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망은 탁 트이지 않았을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게 8단지, 이게 7단지일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 30년 4월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3년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입주 대기간.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인천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게 그리고 입주 대기간이 어느 정도 긴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많이 생각하시던데 중도금 이자는 기존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아서 들어가면 똑같이 치러야 될 이자인데다가 부동산 평균적인 상승 생각하면 중도금 이자를 조금 더 치르더라도 분양장을 마련하는 시간이 긴 게 좀 더 저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특히나. 여하튼 30년 4월 예정이기 때문에 GTX-B가 일단 32년 예정이잖아요. 따라서 들어가서 조금 지내다 보면 GTX-B 가셔야 청역을 통해서 이용해서 서울 접근수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객역은 당연히 개설돼 있겠죠. 30년이 들어가는데 분상제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분도 없고 재당촌도 없습니다. 전매 1년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런 거 단기로 들어가서 뭔가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최근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인천이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분양가 중요하죠. 59형이 4.6에 4.8억에 나왔습니다. 5억 건저리까지 나왔어요. 기본 분양가입니다. 7호가 나왔는데 5.7에서 6억에 나왔고요. 제일 관심 있는 그리고 세대수도 많은 84가 6.3억에서 7.1억에 나왔습니다. 비교해보시라고 2년 전부터 제가 해드렸던 주요 단지들 여기다 써놨어요. 6단지 같은 경우에 84 기준입니다. 5.7에서 6.5개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75년과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약 개설되기 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원도심 접근성 때문이라도 얘 이거 괜찮은 가격이다 그랬는데 욕 많이 먹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9단지가 7호가 6억선까지 저가는 5.7억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8단지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이제 분양이 됐었죠. 5.8에서 6.7억에 나왔습니다. 얘보다 84 높게 나왔죠 이번에. 레미안 센트리펄 3단지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때도 전 레미안이니까 얘는 들어가라. 나야 레미안이 썸네일 제목이었어요. 근데 얘가 6.8에 7.2억 했습니다. 얘 프로파면은 8억까지 갔었죠. 얘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쵸? 최고가 기준은 레센 3단지가 7.2억이었는데 이번에 CTOCL 9단지가 7.1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저가 부분 타입이 C타입인가 제일 낮은 게 6.3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서는 좀 낮게 나왔지만 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층 괜찮은 걸로 보면은 레미안 센트럴 3단지에다 뺨 때리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 났었죠. 6.5에서 7억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얘도 고층이고 그랬는데 얘도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얘하고 유사한 가격이 지금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분양가고요. 확장비는 2,000입니다. 84 기준입니다.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반면에 시티 6단지도 2,000, 8단지도 2,000. 레미안 센트리폴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무상이었고요. 확장비는 수자인도 2,000이었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그냥 2,00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84 기준 2,000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은 5개 기준 930, 6개 1,080이 나왔는데 6단지도 1,080, 8단지도 1,080이었습니다. 6개 이건 동일하게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은 84 A형 기준입니다.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 품목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놈으로 일단 다 박아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서 좀 빼실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른 단지도 분양가 중에서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가전은 제외하고 똑같이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단지도 비교하면요. 비슷했어요. 6단지가 2년 조금 안 됐죠. 4,000에 나왔었고 8단지는 4,500에, 레센도 4,000에. 다만 레센은 외산 주방 들어가면 한 7, 8,000 나왔습니다. 인하대역 수자인도 4,500에 나왔었기 때문에 옵션은 뭐 이렇게 주변에 비해서 비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여튼 그래도 옵션 5,000에 에어컨 1,000 84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비 2,000 하면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8,000을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GTOC 9단지의 실질적인 분양가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계약금 5%예요. 84 7.1에서 7.95에 나온 겁니다. 뭐가 최고층 최고 프로를 했을 때는 8억 언저리, 8억까지는 안 가요. 7.9억인데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너는 왜 취득세 계산 안 하니, 중도금이자 계산 안 하니 그러시는데 기축 살 때랑 똑같아서 그래요. 기축 살 때 취득세 계산해갖고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해보면요. 6단지 같은 경우는 84가 6.4에서 7.2억이었어요. 얼마 정도 비싸게 나온 겁니까? 대략 7, 8천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 8단지는 6.5에서 7.4억이었습니다. 얘보다는 대략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센이 7.3억에서 7.7억이었고 풀업을 했을 경우에 7.7에서 8.1억이었습니다. 즉 외산 주방 이런 거 다 때려 박았을 때 유럽산 주방 그거 안 넣으면은 7.3에서 7.7억이었거든요. 레센 3단지랑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티오실 9단지가 그 다음에 인하대 수자인이 7.0에서 7.7억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레미안 센트리폴 3단지 혹은 인하대역 수자인 오브센터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는요. 그리고 기존에 왔던 시티 단지들에 비해서는 5천에서 7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네들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청약력 발표되기 이전의 분양가였습니다. 특히나 8단지하고 수자인은 미분양도 났었어요. 2천 올랐다고 미분양 냈었죠. 여러분들이 6단지에서 8단지 6단지는 잘 됐는데 8단지는 미분양 났었잖아요. 제가 8단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평면도는 기존 CTOC를 단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겠죠. 지금 아직은 안 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찍는 게 8월 25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날쯤 그랜드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평면도는 기존에 있었던 단지들 평면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 제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한 건데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체육관, 사우나, 세대 창고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나를 제가 모집 공고문에서 보진 못했는데 여러 광고에서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기존에 뭐 들어간 단지들 있을까 얘도 들어가 주겠죠. 가격도 그렇고 오션파크로 썼습니다. 오션파크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그랜드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유수지, 그 다음에 인천대교 보이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오션파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말 완전 고급화되려면 G5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스카이라운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걔는 12.5억에서 13.5억 정도의 분양가였잖아요. 거의 더블까지는 아닌데 근 더블에 가까운 분양가였으니까 G5는 이해해야죠. 주차는 1.36대 1, 공이 CTOC 쪽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센트리플만 조금 1.24대인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다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은 지구내 초중고가 있습니다. 용연 학익 2초와 용학 중 등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기 초등학교 있죠. 요거 개설되는 게 2028년 9월 예정입니다. 얘가 30년 들어가니까 이게 용연 학익 2초거든요. 바로 앞에 그랜드파크 있는데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3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는 품고 있습니다. 여기 고등학교도 품게 돼요. 따라서 교육 여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가는 뭐 바로 옆이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송도가 있고요. 요 중심 상업지구 중심으로 해서 웬만한 학원들 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다. 초중교가 전부 다 29년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얘가 30년도에 들어가게 되니까 충분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할 수 있을 거다. 고등학교는 어차피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인천에 과학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 좋은 학교 많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서 학원가가 중요한데 송도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도심 접근성도 좋은 곳이고 그다음에 자체 중심 상업지구도 추후에 학원에 들어서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똑같죠 뭐. 학원이 위치하는 곳은 편의성이 같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도, 원도심, 자체 중심 상업지구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도 멀지 않잖아요. 뭐 인천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원도심, 제가 얘를 높이 평가했던 게 청학역 생기기 전에도 원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가는 대규모 택시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쪽에 연수 쪽도 오늘 선도지구 지정이 됐지만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쪽까지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요 인천 남부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이 상당히 큰 편의성과 이런 걸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GTX B와 맞물려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기도 기본적으로 좀 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걸리는 거는 뻔하죠. 분양가입니다. 6단지 8단지에 비해서 얘가 5천에서 7천 정도 높아졌는데 그게 과연 많이 높아진 거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날아오른 학과 날아오를 학. 일단 날아오른 학은 청학역 개설입니다. 확정됐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9월 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있던데, 이거 통과 안 시키는 순간 얘기 나올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보면 내후년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학역 개설은 확실하다고 보고요. 요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날아오를 학. 청학역은 이미 개설되기로 거의 확정되라고 보시면 되고, 날아오를 학은 오늘 발표된 이 선도지구입니다. 부동산 시기로 1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36년쯤? 5, 6년? GTX-B 개통되고 나서인데 이쪽 지금 선도지구 지정됐잖아요. 얘네들 슬슬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얘네들의 분양가가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CTOCL은 들어간 지, 즉 후반부에 완공했던 6, 7, 8, 9 단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났을 무렵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 청학역 쪽에 있는 이쪽 연수지구 쪽에 있는 단지들의 분양가, 그 시기에 나 분양가를 생각해 본다라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부천 쪽의 분양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얘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날아오른 학 때문에, 청학역 때문에 그렇고요. 날아오를 학도 존재한다. 선학동, 좀 전에 말씀드린 연수지가 선학동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올랐습니다. 분양가는 6, 8단지에 비해서 대략 5천에서 7천 정도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학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5천에서 7천 정도는 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1억짜리 분양에서 5천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7억대 분양에서 5천 정도, 7천 정도, 10% 정도 오른 거거든요. 많이 오른 걸로 쳤을 때 CT 6단지에 비해서 그것도 저는 이건 오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인천의 기축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단지들 있잖아요. 청라에서 엘리네뜰이라든가 검단에서 신검단 중앙역 쪽이라든가 아니면 삼산주공 구축이지만 얘네들 보시면은 1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분양가가 10% 안 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청학역 발표까지 났는데, 따라서 청학역 발표 났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오른 분양가는 나쁘진 않은 분양가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 있고 욕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주변 매매가 이런 거 비교해 드리잖아요. 이번에 CTOC의 9단지가 30년에 들어갑니다. 7.1에서 7.9억이 나왔어요. 84 기준입니다. 최고 풀업했을 때. 그럼 레미아 센트리폴은 얼마에 나왔었냐? 27년 준공 예정이에요. 벌써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3에서 8.1억에 이거는 외산주공 다 넣었을 때고, 아니면은 7.7억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왔었고, 수자인 로이센트가 미분양 났었지만 29년도 들어가요. 얘는 뭐 CTOC 9단지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갔는데 7.1에서 7.7억에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둔 건 얘네들이 유사하게 나와서 그래요. 일단 분양가로는. 그 다음에 CTOC가 6, 8단지가 있었는데 각각 27년, 29년에 역시나 들어가요. 얘네가 6.4에서 7.2억, 6.에서 7.4억에 나왔었기 때문에 얘네들에 비해서 5천에서 7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보다 청학역 발표되기 이전의 분양가였다. 요 두 칸은 분양단지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갖다가 높게 볼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청학역의 가치가 5천에서 7천을 갖다가 못 넘어섰느냐? 아니요. 그보다 더 나간다고 봅니다. 청학역의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6단지라든가 레미안 센트리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8단지 지금 뭐 완판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게 나오다 이렇게 보고요. 구축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25년 11월 달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단지, 요거 8단지 분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조사했던 거거든요. 뭐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근처에 구축 상당히 오래된 20년 차 되는 하객 풍림 아이온이 있고 인천 SK 스카이뷰가 있어요.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10년 차 됐는데, 즉 하객 풍림은 지금 20년 차, 스카이뷰는 10년 차 된 애들인데 11월 달에 제가 조사했을 때 어땠냐면 3.7억에서 4.2억 하객 풍림이, 그 다음에 인천 SK 스카이뷰가 5.1에서 6.1억이었어요. CTOC에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여기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 여기 위치합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 4000세대짜리 멤모드 단지죠. 16년에 들어간 10년 차인데 얘 지금 보시면 84들이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쪽 분양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다만 59가 먼저 선행한다고 그랬죠. 59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이거 청라에서 보여드렸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 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청라에서 에일넷들 얘기하면서 제가 그 근처에는 59 단지 있었잖아요. 힐데스함이라든가 걔네들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84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59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 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저가 기준선이 올라가잖아요. 전체 평균은 비슷해 보이죠? 이거 오르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청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검단 얘기할 때도 84가 애매해 보인다 이렇게 옆으로만 가는 것 같다 할 때는 59를 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긴 C타입인데 84도 오르는 느낌이 들죠. 이게 안 오른다고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부동산을 안 보시는 게 낫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 풍림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20년차 아파트고 가격대가 낮은 단지죠. 왜냐면 11월 달에 3.7억에 4.2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은 3.9억에서 4.3억 선이에요. 최근 두 달간 가격입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근데 얘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낮잖아요. 4억에서 2천만 원 정도 오르는 거는 5%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가격 단지는 가장 나중에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 더구나 구축이기 때문에 20년 차 애매하잖아요. 재건축까지도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얘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따라서 정확해 보이는 거는 인천 SK 스카이뷰가 84 들어가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11월 달만 해도 최저선이 5.1억이었는데 최고선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최저선이 대략 3, 4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5% 정도 상승 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59 쪽 가시면 좀 더 확실하게 5% 정도 상승한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5% 좀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는 힐스테이트 하객역하고 시티 1단지입니다. 시티 호실 1단지는 가장 먼저 들었죠. 24년도에 이미 들어간 아파트예요. 그것도 이제 2년차 됐습니다. 그리고 힐스 하객은 제가 0단지라고, 시티 호실 0단지라고 가끔 말씀드리죠. 21년도에 들어갔고, 왜냐면 위치가 얘가 그냥 시티 호실에 붙어 있어요. 얘인데 얘 같은 게 지금 73, 이번에는 75 비슷한 놈이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올랐었어요. 뚜렷하게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다른 타입인데, 여기가 25년 11월입니다. 12월은 없었고 1월 거래부터 조금씩 오른 거 보이실 겁니다. 얘는 요거 평균선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84도 확실하게 뚫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요선이 11, 12월 선이거든요. 요선이. 그러다가 여기 가면서 1월 가면서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적어놨는데, 힐스 하객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6억에서 6.3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6.1에서 6.5억 정도로 대략 2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건 5% 정도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시티 1단지입니다. 여기는 뭐 호가인데 7억 선이었던 호가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에서 7.3억 정도까지 대략 3천 정도, 역시나 5% 높아진 호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뭐 5% 오른 거 같고 얘가 괜찮다 그러냐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방향인데요. 자, 시티호시에 30년이 들어갔는데 7.1, 7.9개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분양부터 보여드릴게요. G5 인천 부자들 전부 다 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있죠. 이거 2편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더니 하도 욕하셔서 아니다 이거 괜찮다고 두 번째 영상도 올려드렸었거든요. 얘가 29년도에 30년이 들어갑니다. 이거 6블록짜리였잖아요. 여기가 12.5에서 13.5개 나왔어요. 이거 경쟁률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얘 보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G5가 근 반값이라는 얘기예요. 근 반값. 그리고 프레나더샵이라든가 인천시청에 들어갔던 9월 힐스테이트 아트파크라든가 인천시청 아래쪽 문화예술회관역 그쪽에 들어간 거죠. 아직 안 나온 상공 6구역인데 얘네들이 84가 대략 10억선 가깝게 나왔었고 나올 예정이에요. 상공 6구역은 더 높아질 것도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그럼 얘에 비해서 대략 얼마 정도? 2억 정도, 1.5억에서 2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비해서도. 그 다음에는 인천은 아니지만 인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지난주에 제가 부천 분양가 중계 해드렸거든요. 부천에 들어간 단지들. 거기에 소사 역세권에 들어간 단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해드렸던 어반스퀘어가 있고, 이번에 두산 이브더제니스가 소사역 쪽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상동역 쪽 있죠. 상권이 다르죠. 상동역 쪽에는 롯데캐슬이 들어갔어요. 근데 걔네가 얼마에 나왔냐, 소사역 쪽은 10.2에서 12.5억에 나왔습니다. 어반스퀘어도 그렇고 두산 이브더제니스도 그렇고, 물론 미분양이 좀 났는데 저는 이거 완판될 거로 본다고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로케, 지난주에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죠. 14.7억에서 17.1억이 나왔어요. 뭔 상동에 17억짜리. 근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는데 저는 이거 분양 결과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는 시기라는 걸 봤을 때 중동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리는 시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가 5년이 넘는 근 6년 되는 입주 대기기간을 갖고 있어요. 32년도에 들어가거든요. 두산 이브더제니스
소사역 쪽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거 분양가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15에서 17억 정도 되는 게 지금의 어떤 가격으로 자꾸 계산을 하세요. 이거 거의 6년 뒤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분양이잖아요. 6년 뒤에 얘가 중동 재건축 같은 거 현실화되고 그랬을 때 이 가격이 비싸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평면도라든가 전라북도 커뮤니티 보시면 수영장 사우나 다 들어갔어요. A급이에요. 단지 자체가 주차 대수도 그렇고 깔 게 거의 없어요. 스카이 라운지 하나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번에 분양이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 청약 경쟁이 높든 말든 얘는 괜찮은 가격이 나온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얘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분양은 그렇다고 치고요. 기존 아파트들, 기축들의 흐름입니다. 좀 오래된 놈부터 볼게요. 예. 인천대 있고 더샵 패밀리 있죠. 이거 제가 G5 해드리면서 오를 거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죠. 인천의 송도 대장이 제가 G5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걔가 무슨 대장이야. 인천대 있고 여기 대장이지. 그런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지금 딱 요거 호가거든요. 호가로 보면요. 이쪽 끝이 10.5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5억이었거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5천 차이들로 딱딱딱 줄 서 있는 단지들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저가가 12억이 돼버렸습니다. 13블록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2억이 나와 있는데 들어서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사해 놨습니다. 실거래가는 아직 13블록 쪽에 10.5억 정도에 있어요. 최저가가 높은 놈도 있습니다. 반면에 파크 에비뉴는 14.1억까지 나왔습니다. 즉 대략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고가 기준 6천 정도. 역시나 5% 정도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5% 조금 안 되는데. 근데 얘가 호가로 보면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닛들이 있어요. 18년도 들어간, 아직은 10년 차 안 됐는데, 얘는 제가 청라편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렸었죠. 얘가 26년 4월. 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요것들이 26년 4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번에 조사한 건데 4개월 만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7.8에서 8.8억으로 저가 기준 5천 정도 올랐고 고가 기준 8천 올랐습니다. 즉 얘는 10% 올랐어요. 자, 청라에서 엘리니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천 전망편에서 청라편에서 말씀드린 걸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8사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신축이고 청라에서는 얘 보시면은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왜 오를 거라 그랬어요? 요거 힐드사임 보여드리면서 힐드사임을 갖다가 올 초에 제가 얘가 5구 전형적인 단지거든요. 오르는 거 오르잖아요 이거. 올 초에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뚜렷하진 않았거든요.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꼭 84 움직일 거다. 그러면서 말씀드렸게 청라 A인에 뚜렸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이게 84거든요. 오르는 거 뚜렷해졌죠 이제. 올초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때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 4월 달이니까. 요때 여기였어요 여기가 2월, 3월, 4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온 거예요. 좀 쭉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C타입이고 이 B타입, 이 A타입입니다. 그렇죠? 올 초 지나서 2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분기부터. 이게 5월이거든요.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얘는 1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음하고 신감단중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호흡음 같은 경우는 7.2억이었는데 현재도 4개월 지났는데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라고 했죠. 신감단중은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살 건데 요거 1, 2억 차이 나거든요. 네, 맞닿아 있어요. 저 호흡음의 최고가가 신검단 중앙역 쪽에 최저가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상승기 때는 웬만하면 좋은 것부터 먼저 가져갑니다. 중앙역 쪽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높게 평가받죠. 3년 정도 신축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GTX라든가 소관급 이런 것들의 연결성 봤을 때도 좀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8.3에 9.2억이었어요. 뭐가 신검단 중앙역 쪽에 있는 제우스들 걔네. 근데 제가 4월 달에 호가로 써놨어요. 왜냐면 얘네가 이때만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될 시기적으로 비과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8.2에서 9억으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억 9,500이 아마 제가 봤던 것 중엔 제일 높은 실거래 가격인데 대략 9억 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 영상에서 얘 9억 정도 당연히 넘어가기 시작할 거다 올해 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호흡음도 올라갈 거예요. 호흡이 8억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린 것도 접니다. 작년에. 즉 전반적으로 인천 흐름이 어떠냐 지금 이 기축들 보시면은 5%에서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게 멈추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전고점 뚫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다 보시면 이게 전고점이 21년 전고점. 서울은 전고점 뚫고 전고점 가격 50%까지 갔고 인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믿으시죠? 인천 분들이. 근데 뭐 인천만 말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 저희가 시즌 1, 2, 3 하면서 그렇게 갈 거라고 서울 지역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점점 하나씩 그런 지역들로 변모가 되고 있고 인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예상했었습니까? 단순히 7호선 개통된다 그래서 그리고 검단은 뭐 5호선 발표나서 아니요. 마곡 엘라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18억인가 나왔을 때 얘입니다. 얘. 이거 뭐라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단지들이 지금 올라서 이거예요. 지금 엠벨리 같은 거 이런 거 7단지 대장급인데 얘가 기존에 1 보시면 거래도 없어요. 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거래 있는 단지고 6단지 옆에 있는 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있는데 보세요 이거 지금 정고점에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고 인천분들이 잘 하시는 거는 1호선 라인이잖아요. 근데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1호선 라인이 지금 서울의 선왕권인데 선왕권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라 말하면 또 이쪽 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동작구라든가 1호선 라인에 있는 데들이 여기 아파트 없었잖아요. 솔직히 신도림 쪽 좀 재개발됐던 거 제외하고는 신길, 노량진, 흑석 없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에? 84 기준 25억에 30억에 분양하고 있는데 막 완판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 미치는 거예요. 어디 영향 미쳤습니까? 일단 부천에 영향 미쳤죠. 부천 시작되는 거 온수잖아요. 여기 온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서울 단지들이고 왼쪽에 있는 게 부천이거든요. 이거 부천, 이편한 세상 온수역입니다. 얘 부천구 소사구 괴안동에 속합니다. 얘 보시면 84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지금 이거. 이게 여러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5년 12월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옆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올해 들어오면서 정고점 뚫고 즉 작년 12월만 해도 정고점 못 뚫었어요. 근데 지금 정고점 뚫고 어디까지 갔냐면 얘가 지금 최고가 11억이거든요. 정고점이 대략 10억 선이었으니까 정고점 뚫고 10%까지 올라간 거죠. 저점에서 비교하면 작년 말에 비교하면은 작년 말이 8, 9억이었거든요. 거기서 11억 됐으니까 2, 3억 오른 거잖아요. 25% 정도 오른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대비로 50%까지 가는데 상승기가 도래하면은 정고점 기준 50% 오른 거고 저점 기준은 2배 오르는 거라고. 즉 10억 됐던 아파트가 저점 맞아서 30% 깎여서 7억이었다면 정고점 대비 50% 오른 10억이 됐을 때 저점 7억에 산 사람은 2배 버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온수역까지 가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수역은 저점 대비로는 25% 정도 올랐고 고점 대비로도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볼만한 데가 입구, 인천의 입구가 여기 전에 삼산 7호선이 들어오는 곳. 온수는 1호선이 들어오는 곳이고 부천 쪽에서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7호선은 이 삼산을 지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삼산 주공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삼산단 주공 2004년 들어왔습니다. 6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84거든요.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보시면 저점도 올라가고 있죠. 최고가는 지금 7억 5천까지 나온 것 같아요. 7단지도 이거 보시면 이거는 저가 거래 이거 딱 봐도 중요하고 저가를 보시면 돼요. 저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3, 4등도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향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영향이 결국 어디에 미칠 거다? 1호선 라인 따라서 쭉 들어오면은 용현하기라든가 송도까지 미치게 되고 7호선 라인 가면은 청라라든가 이런 쪽에 다 미치게 됩니다. 인천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는 청라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왜냐면 7호선 개통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GTX, 그 다음에는 서강급 정도 순으로 인천의 어떤 큰 상승은 도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인천 전망편 큰 10편을 보여드렸었어요. 여하튼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인천 상승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기 전에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욕하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10% 오르고 멈출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은 SKB 같은 경우에 저가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요거 대략 5%에 10%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힐스 하기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5% 상승을 보이겠지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84 기준 본 겁니다. 어딜 보라고요? 그럼 의심이 되면 청라처럼 5구를 먼저 보세요. 5구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티유시의 9단지 여러 의미로 나쁘게 나온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인천 전반적으로 상승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호재, 청학역이 개설이 됐는데 그 이전에 분양가 비교했을 때 5천에서 7천 오른 거잖아요. 그것도 7억짜리 아파트에서. 기존의 6, 8단지도 7억은 넘었었으니까 최고가가. 그거 기준 5천에서 7천 올랐다는 건 10% 올랐다는 얘기인데, 청학역의 가치를 생각하면 5천에서 7천 오른 건 크게 오른 게 아니다. 왜냐면 9단지가 특별하게 빠지는 단지는 아니잖아요. 8단지에 비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먼 건 맞는데 대신에 옵션뷰라든가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못 걸을 단지도 아니고 9단지가.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온수, 부천, 인천의 상승이 스타트가 됐다. 온수는 이미 스타트해서 정고점 끊었어요. 부천은 제가 지난주라든가 지난달에 어반스퀘어라든가 두산 유비더제니스 소사역 쪽, 그 다음에 상동 로케에서 보여드렸지만 부천 쪽도 이미 소사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애들 상승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삼산이라든가 성도 쪽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5%에서 저점 기준입니다.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이미 시작된 거고, 이 상승은 무조건 정고점은 뚫어요. 그리고 정고점 대비 30%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50%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서울은 거의 다 그렇게 갔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인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비싸게 분양했다고 하는 G5가 이제 12억에서 13억 정도 분양했어요.
이번 뭐 종부세 기준, 양도세 기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천이 뭐 묶였나요? 묶일 동네도 아니잖아요, 지금 규제가. 따라서 얘는 정고점 대비 30%는 당연히 가고 50%까지 갈 지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부천,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이었던 기존 시티, 뭐 일부 단지가 미병나게 했지만 결국 다 완판됐잖아요. 청학역 되고 나서 8단지 말하는 겁니다. 주변 분양들이 있어요. 난 저는 청학역 지각비라고 보는데 발표되기 전에 8단지 같은 데 들어가셨으면 좋았죠. 근데 그 당시에 뭐 2천 정도 올랐다고 해서 6단지에 비해서 안 들어가셨잖아요. 지각비 내시는 건데 지각비 치고는 크지가 않다. 청학역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돼요. 만약 청학역 개설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5천, 7천 더 주더라는 게 너무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청학역 개설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레센 분들이 말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것도 같은데 레미안 센트럴 3단지가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좀 비싸게 나온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레센에 유럽산 주방을 안 넣었으면은 레센보다 얘가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얘 풀업했을 때 9단지를 갖다가.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레센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레센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즉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여기 레미안 센트럴이 더 좋은데 브랜드도 그렇고 원래 1억 차이 정도 났었잖아요. 이쪽 6단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1억까지는 아닌데 한 8천 정도 차이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9단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레센이 이 가격에 나왔는데 넌 뭔데 이렇게 나와? 그게 아니죠. 제가 레센 때 말씀드렸죠. 이거 많이 오를 거라고. 레센이 더 오를 거란 걸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청학역 들어서면 송도 어떻게 될까요? 송도국제도시 오를 거예요. 근데 송도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은 역시 청학역 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전혀 모르시는 분들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분양가를 갖다가 생각하실 때는 가장 간단한 건 기존의 CTO 6, 7, 8단지예요. 얘네에 비해서 5천, 7천 정도 비싸게 나오는데 역까지 거리가 단지에 따라서 한 1, 200m 정도 더 멀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청학역 개설된 뒤에 나오는 거라는 거. 청학역의 가치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5천 차이, 7천 차이가 큰 게 아니다. 오션뷰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랐어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인천이 이제 5% 저점 기준으로 그것도 정고점 뚫고 5%가 아니라 저점 기준 5%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저렴한 거로 생각해요. 부동산에서 이런 시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정도거든요. 따라서 분양받기 나쁘지 않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분양 아파트다. 그리고 입주대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은 단지들이다. 인천, 부천 쪽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나쁘지 않다 봅니다. 단지 자체가 괜찮으면. 네, 단지 괜찮잖아요. 투자가치평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니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면 광고라고 해요.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CTOCL은 이렇게 많이 제가 좋게 평가해 준데도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여하튼 광의적 평가와 협의적 평가를 해드리는데 광의적 평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 원도심 직주 근접 유일의 신축 택지라고 이거는 CTOCL 6단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도심 직주 근접이에요. 여기서 이거 차로 인천 원도심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 신축 지구라고 하면은 청라 쪽이 있는데 루원이라든가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물론 부평 쪽은 청라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천의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이쪽 주안, 간석, 뭐 이런 9월 뭐 이런 쪽은 괜찮은데 접근성이 얘가 제일 좋아요. 9월 2지구 이런 데 새로 들어간 거 있긴 하지만 용현하기 택지 지구가 작은 택지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원도심 직주 근접이 아니라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서울 접근성도 확실하게 좋아지잖아요. 물론 가장 좋아진 건 송도 국제도시고. 자, 근데 서울 정부세에 반영 안 됐었어요. 뭐가 이쪽 CTOCL 쪽에 뭐가 기존에는 청학역 개설이 확정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개설이 됐잖아요. 따라서 서울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이 지금 노량진 흑석 같은 데만 해도 30억이 돼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특히나 7억대에 있는 분양가들이 인천에서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 영상이 사실 검암역에 들어가는 프로지오 영상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간 참여거든요. 걔가 민간 참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낮긴 한데 단지 규모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얘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호선 라인과 GTX 라인의 업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1호선 노량진, 신길, 대방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4 기준 25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온수, 소사, 상동. 온수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애들 지금 분양 나온 거 보세요. 상동 17억이 나왔다니까요. 물론 15억 선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걔가 비싸다 하지만 좀 완판될 것 같고 소사 같은 경우도 10억 선에 나왔어요. 비싸다 하지만 걔도 당연히 금방 완판될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억대에 그래도 나와줬는데 삼산, 청라, 검단, 전북
전부 다 5%, 10% 정도 저점 기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 좀 뚫을 거죠, 얘네들. 당연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용현이라든가 송도국제도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송도국제도시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니라 GTX-B에 따라서 스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송도에 대해서도 제가 전망평 보여드렸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인천에 강남 맞잖아요, 송도가. 얘 쭉쭉 치고 올라갈 텐데 그 옆에 있는 게 CTOC1이잖아요. 여기 쭉쭉 올라갈 거예요. 네, 쭉쭉. 송도. 드디어 인천 상승 스타트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을 때 욕을 많이 먹어왔는데 올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오르고 있잖아요. 5구는 이미 확인이 됐었고 청라 쪽에서도 다른 인천 지역도 5구는 확인이 이미 다 됐어요. 근데 8사가 뚜렷하게 지금 스타트하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직접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올라가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선들이 각 단지별로. 그게 검단이든 청라든 송도든 구도심이든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 인천은 저는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협의적 평가, 이 단지만을 놓고 봤을 때예요. 용현 하기 및 주변 완성시 자체 편의성 좋아지죠. 여기 13,000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동산 시계는요 10년도 짧은 거예요. 이 연수 쪽 동춘, 연수, 선악동, 여기 청학동, 동춘동, 여기들, 연수동, 얘네들 전반적으로 저는 이쪽 남부 권역이 하나로 묶일 텐데 그랬을 때 여러 시너지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얘 자체로 놓고 보자면 1단지 이미 들어갔잖아요. 하나씩 이제 입주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9단지 들어갈 때쯤이에요. 그잖아요. 9단지가 가장 늦게 분양하는 단지 중에 하나니까 여기 2단지가 남아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단지가 득지구에 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지의 장점은 뭐냐면 분양가는 좀 비싸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편의성의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단지들 1단지 분들이라든가 힐스테이트 하기 0단지라고 제가 부르는 여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화 신고 들어갔다 구두 신고 나오는 상황이 될 거라면 이 9단지라든가 뒤쪽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입주했을 때 거의 편의성이 다 갖춰져 있고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GTX 뭐 이게 용현하기의 수건이 아니라 이쪽 전반적인 인천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셔야 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인천의 후상향 본격 시작이 직전인 시기. 이게 뭐냐면 인천은 이제 기축들이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가 전고점을 뚫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온수욕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럼 인천 구축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분양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서울에서 이거 조금 주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축들이 전고점 넘고 30% 이상, 전고점 대비 30%고 저점 기준을 보면 근 2배까지 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는요 분양가가 그걸 반영해서 뭐라 그럴까요? 오버히트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최근 서울에 나오고 있는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서울의 입지 좋고 하지만 소규모 단지급들 200세대 규모 얘네들 분양가는 상당히 비싸게 나오고 있는데 완판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근 100대 1로. 근데 걔네들이 추후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내렸다가 올라갈 때 다른 단지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걔네들은 이미 미래의 가격을 이번 상승기의 어떤 수익은 다 가져가는 단지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천은 아직은 저점 기준으로 나오는 분양가인 거예요. 인천도 그렇고 저는 부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상동 로켓 비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걔도 저점 기준으로 나온 분양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나쁘지 않은 시기예요. 올해 하반기 갔을 때 인천의 기축들이 지금 5% 10% 오르고 있지만 저점에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면 충분히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대규모 단지들은 웬만한 괜찮은 지역들은 그랬을 때 분양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시기다. 즉 인천 후상향의 본격 시작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분양받는 건 나쁘지 않다. 단지 자체가 괜찮고 입지가 괜찮다면이란 전제하에. 근데 저는 여기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CTOC가 9단지에 후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작년 8단지 때 써놓은 거예요. 작년 8단지 때. 작년 11월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제가 후상향이 될 거다. 피처링 9단지가 나올 텐데 9단지 분양가 올라갈 거다. 올라갔잖아요. 5천 정도 올라갔어요. 인천시청역 포레나더샵 같은 애들 나올 거다. 혹은 문화예술관 앞에 그 아트파크 같은 거 나올 거다. 걔네들 올라갈 거다. 걔네들 9억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가 우상향 될 거다. 되고 있잖아요. 인천대 입구 애들 1억 올랐잖아요. 지금. G5도 후상향에 해당되죠. 12.5개, 13.5개 나왔잖아요. 근데 완판 됐잖아요. 그거 지금 뭐라고 막 말했었지만 여러분들 욕하셨지만 제 영상 보고 잘 됐잖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 11월에 이거 그대로 따왔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CTOC 8단지 쳐보시면 그 영상 이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쳤던 거.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청약 개설되기 전이었습니다. 투룸하기 날개짓을 한다면 검단을 넘어설 수 있다. 뭐가? 8단지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날개짓 했죠.
청약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개설됐잖아요. 만약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청약이 개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검단과는 유사할 거다. 왜? 원도심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검단의 최고 단지는 못 넘어서겠지만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인천이 대도시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거 정말 8단지 때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었나요? 9단지가 이번에 나온 놈이 이놈이 9단지인데 올라갔고, 인천시청역 쪽 9억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닐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9억대 나왔고, 더군다나 G5는 12에서 13억대에 나왔고, 우상향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청라, 검단 다 우상향 시작됐고, 구축인 삼산 주공도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제가 이번에 9단지를 써놓은 겁니다. 우후 상향이 계속될 것이다. 인천, 부천, 서울 서부 지역의 분양가든 기축이든 상승이 계속될 겁니다. 서울 서부 지역은요, 서울 강남 쪽에 비해서 아직 상승 안 했어요. 전고점 뚫은 건 맞는데 흑석 정도? 이쪽은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도 30% 정도 상승했는데, 거기 따라서 개봉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신축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직은 상승 안 했거든요. 근데 그쪽도 이제 상승이 본격화될 겁니다. 광명은 작년에 제가 분양하면서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광명 얼마나 올랐는지. 인천 쪽에도 이게 영향 미칠 겁니다. 김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11, 11과 연수 써놨습니다. 11 어딜까요? 여러분이 많이 무시하시죠. 송도분들 많이 무시하시던데 1109 분양가가 유승한네들이라든가 지금 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들에서 멈출까요? 얘네들 많이 오를 겁니다. 분양가. 여기 나쁜 데 아닙니다. 지금 나쁜 거죠. 지금 가면 호흡을 펴니까 나빠 보이는 거지. 여기가 나쁠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 오늘 선도지구 발표한 연수지구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 청약 개설에 따라서 탄력받는 이곳들, 여기 분양가가 얼마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분양했던 6, 7, 8단지나 최근에 분양했던 이번에 분양한 9단지를 뺨을 두세 대는 7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리고 제가 8단지 때 프로하기 날개시를 한다면 검달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가 CTOCL이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중앙역 쪽에 서원급이 개설됐을 땐 조금 상황이 변동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CTOCL 쪽이 전용역 개통에 따라서 검단의 웬만한 단지들을 넘어설 만한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 접근성은 검단이 약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서원급 들어섰을 때 원도심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천 전망편 보시면 되고요. 검단분들 그렇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단 중앙역을 비롯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가질게요. 얼마 전에 더샵 레이크, 제가 그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 걔 정말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가치 있다고. 나중에 이건 하여튼 좀 말씀드릴게요. 검단은 마지막 한 줄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천 매수 타이밍이다. 인천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고민하고 있으셨다면, 어차피 나는 아직 돈을 못 모았고 좀 더 지켜봐야 돼,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언젠가는 집을 사는 데도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 근데 여유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죠. 10억이 넘는 돈이 있다면 G5 같은 것들 다 분양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나올 괜찮은 단지도 있잖아요. 10억 언저리에 있는 분양들, 인천에도 걔네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 돈이 없어 하시면 아직은 저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청라 에일리넷들 이제 저점에서 10% 움직인 거잖아요. 아니면 검단의 신검단 중앙역 쪽, 걔가 10억을 안 넘을 것 같습니까? 10억만 넘겠어요? 지금 9억인데? 다 넘을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 거고, 야 근데 나는 6, 7억밖에 없어. 신축을 생각하시면 CTOC라든가 6, 7억대 나오는 단지들 많아요. 입지 괜찮은 놈들로. 벽대 신평초 생각만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하고 주차까지 좀 고려하시면 더 좋고, 그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야 나는 그 돈도 없어. 4억대야. 아까 4억대 단지들 있잖아요. 송도 국제도시에도 있어요. 아직도 5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물론 구축이죠. 근데 구축이 안 오르겠습니까? 오릅니다. 여러 가지로 오릅니다. 따라서 인천은 전반적으로 나의 자산 가격에 맞게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 보였잖아요. 지금도 고민을 하시면 전고점 뚫는 시기 오게 되고요. 그때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 수익이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걸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인천에 대해서. 올 초에 쭉 올려드린 전망편도 있었고, 요거 많이 먹었지만 저는 인천 매수 타이밍이고, CTOCL 9단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이 날만한 단지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경역 쪽 얘네 다 얼마 될 거라고 했습니까? 근 분양가 대비 2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물론 10년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점으로 35년 정도 됐을 때 얘 충분히 13, 4억 갈 수 있는 단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송도분들이면 야씨 우리가 지금 얼마인데, 저는 G5 30억 갈 거라고 그랬다가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30억 갈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G5. 여하튼 10년 뒤입니다. 또 무슨 30억이라면서 지금 무슨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사실 욕하실
욕하셔도 돼요. 욕먹는 게 일인데요. 뭐.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영상이 뭐 해당 단지 분양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상해라든가 오늘은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 같은 거 주변 단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가 단지 이름 같은 거 특히나 전부 다 외래어로 뭐 한 10대 끝짜리 되잖아요. 요즘 긴 단지는 단지 이름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숫자 같은 것도 조금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거 양해하시고 인지하시고 좀 걸러서 봐주시고요. 투자는 개인치유는 좀 인지하시고 여기 청에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강성 인천 회원님들 이 구단지 쪽에 관심이 있었다가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일 좋은 놈으로 바다 잘 보이는 좋은 층, 높은 층으로 외야층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려요. 들어오시면 뭐 넌 정말 여기가 12, 13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니? 시티에 있는 단지들이 레미안 센트리폴 한 15, 16억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뭐 제가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광고 안 하는 공간입니다. 들어오셔서 욕만 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영상은 검암역에 들어간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프루지오라고 민간참여 공공분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걔는 6억대에 나왔습니다. 검암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얼마 전에 검암역 자이른에도 해드린 적 있어요. 근데 검암역 자이른에는 독바이역이 좀 가깝고 검암역까지는 걷기 좀 그랬거든요. 1.2km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애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단지 다음 단지 정도 되던데 제가 보니까 프루지오 영상을 갖다가 내일 촬영하고 요거 다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인천이나 부천이나 괜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 게 물론 내 거주 권역에 해당될 때입니다. 나는 무시 서울 동부 쪽인데 내 직장 같은 게 여기 들어와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왕숙이 있고 그렇죠? 남양주도 있고 뭐 하남도 있는데 반면에 인천 원도심권이 내 직주 근접이고 혹은 서울 서부권이 내가 어떤 생활권인데 좀 상대적으로 싼 저렴한 신축을 찾고 있다 하면은 저는 김포, 부천, 인천이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쪽 단지들에 대한 정보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들도 조만간 분양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기축이 저는 정보적으로 금방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 높아지면 그땐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분양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함에 나오는 모든 영상을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괜찮은 단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다음 시간에는 검암역에 들어가는 프루지오로 찾아뵙고요. 또 청약홈에 뜨는 대로 다른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 광주라든가 부천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영상도 아마 곧장 촬영할 것 같습니다. 여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